정효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건강한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찌개 끓는 소리가 아주 배가 고프게 네. 만드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뭐 찌개 끓는 소리랑 약간 관련이 크게 없긴 한데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식재료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곤약. 곤약. 네, 이게 약간 주기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이어트 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네. 식품 아니에요? 곤약? 여름이 도래할 때쯤이면 네, 항상 이렇게 약간 옷이 노출이 많아지면서 그럼 이렇게 곤약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항상 요맘때쯤 곤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누군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곤약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야, 근데 곤약은 뭐 어떻게 뭐 국수 형태로 나와서 요즘에는 좀 드시는 것 같던데? 실곤약이라는 게 있죠. 네, 국수 형태로. 국수 형태로 된 것도 있고 국수 형태로 된 것 중에 우리가 라면을 컵라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곤약면으로 대체해서 나오는 다이어트식 라면도 있고 영양이 안 차던데 저는. 네. 한 3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한 5분 지나면은 배에서 불어요. 네. 불어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게 성분이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뭐 묵 형태의 곤약이 여태까지는 제일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타레과처럼 이렇게 틀어가지고 꽈배기로 우동에 살짝 들어가 있거나 그렇죠. 우동 국물에 네, 조려도 먹고 하는 게 이제 묵 형태의 곤약이 제일 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실곤약이 있었고 이렇게 라면처럼 국수로 만드는 거 있고 요즘에는 곤약 쌀이 있어요. 쌀? 네, 저도 그러니까 꽤 오래 전에 저는 이거를 못 봤는데요.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었던 거기도 한데 곤약을 가루 형태로 만들면은 분말로 그래서 쌀 모양으로. 그렇죠, 쌀 모양으로. 근데 이게 곤약 100%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뭐가 단가도 들어가나요? 있고 그래서 타피오카 전분을 조금 섞어서 아무래도 그냥 탄수화물 함량은 약간 떨어뜨리지만 식감 자체는 찹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약간 곤약을 씹으면 좀 물끄덕해 하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곤약 쌀도 있고 뭐 곤약 젤리 요즘에는 조금 수입 불가 품목이기도 하지만 곤약 젤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엄정화 씨가 뭐 키토제닉 식단 그렇죠. 하신다고 그게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제 곤약쌀로 밥을 드신다. 이제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때 드시는 이 곤약쌀이 그러니까 곤약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일본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이걸 곤약쌀이라고는 하지 않고 올챙이 곤약이라 그래갖고 동그란 곤약 알곤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만들 때 약간 쌀 모양으로 가공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모양으로도 이게 가공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밥처럼 밥을 지어가지고 약간 찰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탄수화물 함량을 그냥 일반적으로 100ml를 그러니까 도정을 다 한 하얀 쌀로 밥을 지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탄수화물 섭취량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다고 근데 보죠. 곤약은 성분이 뭐예요? 구약 나물이에요. 네? 사실 그러니까 구약 나물이라고 하면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곤약이라고 부른 지가 얼마 안 된 거고요. 원래는 구약 혹은 구약 나물이라고 부르던 식물인데 네, 이게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곤약이 아예 영어로도 곤약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를 뭐 발표를 하고 하면서 유명하게 만들기 전에 곤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 악마의 혓바닥이라고 영어로는 불렀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데블스텅이라고 해서 데블스텅 젤리. 근데 이렇게 된 게 실제로는 뭐 맛이 아무것도 없는 하지만 젤리나 칼로리가 거의 없는 약간 이런 형태에서 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런 이름이 나온 건데 구약나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사약에 사용되던 독극물 식물이에요. 사약 받으시오. 네, 받으시오. 그렇죠. 근데 막 드라마에서 이렇게 사약 먹으면은 막 바로 죽잖아요. 그렇죠. 꿀꺽꿀꺽 드시고 쓰러지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요? 바로는 안 쓰러지나요? 바로는 그렇게 바로 죽는 게 있었으면 사실 이전에도 무슨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큰 혁명이
근데 그렇죠. 그렇진 않고 이게 서서히 몸이 마비가 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독이 있는 거네, 독이. 네, 독식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약에 이제 그게 블렌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 구약나물이라고 보기도 아니 해요. 그럼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밥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구약나물 형태를 그대로 섭취를 하는 게 곤약은 아니고요. 현재 곤약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구약나물 형태에서 분말 동결건조한 어떤 성분을 빼서 예. 그거를 갖다가 물이랑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그게 묵처럼 흔들흔들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난이라고 하는데 글루코 만난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못 글루코 들어봤어요. 만난 성분이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뭐 칼로리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예.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곤약 생각하시면 흔들흔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나잖아요. 그렇죠. 장을 자극을 해가지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루코만난이 굉장히 중요한 다이어터들의 키워드가 된 건데 구약나물을 가공한 곤약에 요게 많이 들어있고 요걸로 만든 식품들이 우리가 흔히 지금 접하고 있는 곤약이라고 부르는 그렇군요. 식품들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터들한테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좀 회피하지 마시고 독이 혹시 그 독성분이 있는 그 식물에서부터 온 거면 네. 많이 먹으면 괜찮냐는 걸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래 살고 싶으신 거죠? 아, 건강하게 살아야. 네, 건강하게. 네, 일단은 예. 대답을 정확하게 드리자면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어머나. 네, 많이 드셨을 경우에 그 독극물 때문이 아니라요.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거여서 조금 위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보시기에도 예. 곤약 젤리라든지 곤약 묵이라든지 그쵸. 이게 대충 씹어서 넘기면 이 상태로 사실 이렇게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위장에 가서 쪼개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입에서도 잘 안 씹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요렇게만 보셔도 사실 소화력이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완전히 소화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일정 양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량이라는 건 소량. 그거를 제가 몇 그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개인차도 너무 크고 나이에 따라 또 소화력에 따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리고 특히 곤약을 그러니까 구약나물 그러니까 곤약 100%로 돼 있는 걸 구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항상 약간 뭔가 합성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시면 곤약이 뭐 25% 혹은 적은 거는 6%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거는 관여가 없겠지만 곤약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걸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조금 지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럼 이제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주로 드시는데 네. 맨날 먹는 게 이제 면처럼 뭐 이렇게 그쵸. 매콤한 국수요. 거에 네. 뭐 이렇게 비벼 드신다든가 네, 맞아요. 비빔국수로. 뭐 아니면은 어떤 국물하고 뭐 이렇게 국수처럼 뭐 맞아요. 드신다든가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뭐 사실은 지금 맛있게 곤약 드실 텐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공품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 젤리, 국수, 뭐 쌀, 네네. 뭐 심지어는 과자도 있고요. 과자. 쫄쫄이 쫀득이 뭐 이런 것들도 곤약 성분으로 된 간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신다기보다도 그냥 용도에 맞게 밥을 지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다이어트를 드세요?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현미밥을 지어요. 근데 깔끄럽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곤약 쌀을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섞어요. 그러면은 현미밥이 찰밥처럼 변해요. 왜냐하면 이게 곤약 그 성분이 약간 쫀쫀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기에는 약간 뭔가 투명한 알갱이가 있어서 밥같이 느껴지진 않지만 막상 먹으면 굉장히 찰밥 같아서 또 맛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뭐 요리할 것도 특별히 없고 밥에다 같이 그쵸, 넣으시는 네. 거니까. 나머지는 채소 썰어가지고 예. 국수 같은 거는 이제 삶아갖고 그걸 무쳐도 되고 혹은 다 조림하기는 삶아 나오는 어떨까요? 것도. 조림도 너무 맛있죠. 조림에 괜찮나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떡볶이에다가 곤약을 좀 넣습니다. 떡볶이 할 때 네. 그 곤약이 사실 열이 닿으면 조금 풀어지기도 하는데 예. 그 대신 그 풀어진 게 오히려 훨씬 더 먹기에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떡볶이 할 때 그거를 샥 같이 넣어갖고 이렇게 풀면 고추장 양념이 사실 밴 듯 안
안 뺀 듯 하지만 예. 조금 뭔가 죄책감도 덜하고 떡 2개 먹고 곤약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먹으면은 계속 탄수화물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근데 벗어나. 저는 완전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라도 네. 노력을 좀 하는 거죠. 예, 저는 뭐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배가 훌렁 꺼지는 음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곤약이 생각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배가 안 안 꺼져요? 꺼져요. 포만감이 양을 적게 먹었나 그러면? 굉장히 네. 좋아요. 계속해서 배 안에서 불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분을 만나면 실제로 이게 불어서 약간 묵 형태가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름에 잘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네. 곤약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곤약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